Girl, you're looking so fine. Sending them shivers right up and down my spine. When I check that Snapchat, girl, I took a step back. Booty so big, well, you know I'm about to cap that.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어느새 벌써 제가 제 깡통 아반떼 풀옵션 만들기 컨텐츠를 시작한 지가 2년 반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진행해 오면서 매년마다 한 해 동안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오늘은 2021년도 깡통차 변천사입니다. 일단 올해 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뭐 패드나 정비한 것들 말고 옵션만 추가한 것들을 세어보니까 총 16가지의 작업들을 했고, 이것들을 하면서 쓴 비용은 479만 6,802원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구나 재료값 빼고 그냥 부품값만 계산을 한 거고, 뭐 그 외에 부가적인 지출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21년도에 했던 것들을 하나씩 같이 보면서 난이도는 어땠고 비용은 얼마를 썼고 그거를 지금도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업했던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커티시 램프. 21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작업입니다. 원래는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만 있고 안에 불은 안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 안에다가 LED를 이렇게 넣고 전원을 연결해 갖고 문이 열 때만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할 때 예상치 못하게 커넥터 핀이 하나 없어가지고 2탄까지 가긴 했는데 난이도는 별 3개 정도? 이게 이 안에다가 LED 붙이고 전원 2가닥만 연결하면 되는 작업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문이 열릴 때만 불이 켜져야 되니까 문 열림 감지 센서에다가 배선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차는 이 감지 센서가 여기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 문짝 안으로 배선을 넣어가지고 저기 문짝 사이 주름간 통과해서 선 일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짝 안에 문 열림 감지 배선이 있는 차면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요거는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요거 하면서 썼던 비용은 제가 요거를 인터넷에서 비회원으로 구입을 했나봐요. 그래갖고 결제 내역은 결국에는 못 찾았는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LED가 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설치할 때 사실 뭔가 되게 고급차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밤에 문을 열면은 어두울 때 이렇게 밑에를 밝혀주는 조명 역할도 해가지고 나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작업이 오토 윈도우. 이렇게 리모컨으로도 작동이 돼요. 요거는 커티시 등 달 때 같이 달았던 건데 요거는 순정품은 아니고 구독자님이 주셨던 사제 모듈을 달았습니다. 요거 난이도는 별 2개 정도? 그냥 이 문짝 뜯고서 여기다가 배선 연결만 하면 끝나기는 한데, 일단은 배선 연결 자체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이게 옵션 중에 아까 그 커티시 등처럼 도어 감지 열림 센서에다 연결하는 선이 한 가닥이 있어요. 아무튼 그 선 하나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설명서 보면서 연결하면은 뭐 할만하긴 합니다. 이거는 저 작업하는데 구독자님이 오셔갖고 주고 가신 거라서 비용은 따로 안 들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그 제품이 한 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원래 순정은 이 앞열만, 앞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원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뒷좌석도 됩니다. 여기서도 되고 저기 뒷좌석에 앉아서 눌러도 원터치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뭐 끼면은 멈추는 그런 세이프티 기능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리모컨으로 이렇게 밖에서 열고 닫고, 근데 이거는 사실 잘 안 쓰게 되긴 합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요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뒷좌석 창문이 요만큼이 열려 있잖아요. 요게 문을 닫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다시 열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게 문을 닫을 때 이렇게 안쪽에서 압력을 발생시키는 뭐 그런 거를 줄여준다고, 이렇게 문을 닫을 때 이쪽에서 압력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옵션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문 열림 감지 그 배선에다가 연결을 하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무조건 내려가요. 그래서 비 올 때 문 열면 여기에 비 다 들어가고 그거 나중에 이렇게 선 자르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반떼 스포츠 범퍼. 원래
원래 제 차에 달려있던 범퍼가 그냥 일반 노말 아반떼에 들어가는 범퍼가 달려있었는데 이렇게 스포츠용 범퍼로 바꿨습니다. 이게 잘 보면 이런 리플렉터나 저기 밑에 몰딩 뭐 스커트 이런 머플러 구멍 이런 것도 막 다르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차주가 아니면은 거의 모를 변하기는 해요. 요거 난이도는 한 별 3개 정도? 요게 그냥 범퍼만 이렇게 뗐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커버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을 따로 사가지고 다 조립하고 옮기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잘 안 껴지고 쉽게 부러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런 데가 다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이게 이 리플렉터 끼다가 요게 벌려지면서 깨진 건데 이게 오래 지나니까는 점점 더 깨지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하면서 들었던 비용은 이 범퍼 커버를 중고로 18만원에 샀고 이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랑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총 345,500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달고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같은 아반떼 차주가 아니면 전혀 모를 변하기는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원래 순서는 이게 아니긴 한데 여기 온 김에 트윈팁 머플러, 여기 달린 이 머플러가 원래는 이렇게 안 튀어나와 있고 이 안에 이 안쪽으로 감춰진 수도꼭지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팁이 2개 달린 트윈팁 머플러로 바꿨습니다. 요거 난이도는 진짜 엄청 쉽습니다. 차 띄우는 게 조금 일이긴 한데 차 띄우고서 저기 안에 너트 그냥 풀었다가 새 걸로 다시 조이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저는 작업하다가 저 새 머플러에 볼트 하나가 없어가지고 좀 예상치 못하게 2탄까지 가긴 했었는데 그냥 차 띄우고 뭐 하나 풀르고 다시 꽂기만 하면 되는 작업입니다. 요것도 구독자님이 주신 거라서 비용은 따로 안 들었고요. 이게 순정 머플러 끝에다가 이렇게 트윈팁을 용접만 해놓은 거라서 뭐 성능이나 소리에 전혀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외관상 뭔가 더 빨라진 기분이 그냥 들고 저기 끝에가 이렇게 빈 공간이었는데 저기가 이렇게 꽉 차 보이는 정도?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5번째 JBL 스피커. Yeah. I'm not gonna lie, 다들 하지 뻔한 이야기 her pretty pride. My lady poppin' Zanny, other lady popping Molly, why she waiting on me? 여기 my area, 여기 my area. Keep on heading if you want, I 이 스피커가 원래는 이 문짝에 하나씩 달려있는 순정 스피커였는데 이거를 전부 다 JBL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는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일단 이거 난이도는 별 5개는 아니고 한 6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이게 스피커만 3탄까지 갔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스피커 유닛이랑 트위터 뭐 이런 거 다 바꾸고 저기 뒤에 트렁크 쪽에 우퍼 앰프 설치하고 이 앞에 대시보드도 원래는 이 대시보드가 여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앞에 프론트 스피커를 달려고 이렇게 뚫려 있는 걸로 사가지고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선 전부 다시 다 연결하고 이 안에 오디오에 들어가는 커넥터 핀 배열도 바꾸고 아무튼 뭔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딱 틀었더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계기로 순정 내비게이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거 스피커만 하면서 쓴 비용은 저 스피커랑 대시보드, 우퍼, 앰프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총 85만 7천원 정도가 들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지 몰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 대시보드 사고 뭐 추가로 막 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소리가 안 났고 이거를 계기로 이제 6번째로 순정 내비게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여기에다가 19년도에 사제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파인드라이브를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JBL 스피커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을 달았습니다. 저도 작업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스피커에는 자출이랑 무출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JBL 스피커에는 무출 오디오가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들으려면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했어야 됐더라고요. 아무튼 이 작업은 난이도가 별 10개짜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시리즈가 7탄까지 갔던 작업이었는데 이게 내비게이션 화면만 이렇게 꽂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기 뒤에 후방 카메라도 순정으로 바꾸고 여기 지붕 뚫어가지고 샤크 안테나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배선도 다시 다 작업하고 다 설치했는데 후방 카메라가 나오니까 소리가 안 나오고 뭐 소리가 나오니까 후방이 안 막 아무튼 굉장히 좀 최악의 작업이었습니다. 20년도에 최악의 작업이었던 오토 에어컨하고 거의 뭐 오토 에어컨이 좀 더 힘들게
힘들긴 했는데 아무튼 뭔가 다신 하고 싶지 않은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하면서 썼던 비용은 이 내비게이션을 이거는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총 63만 6천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거 내비를 새 걸로 샀으면 거의 200만 원이 넘었을 건데 중고 부품 가게 사장님이 이거를 완전히 헐값에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엄청 고생해가지고 달기는 달았는데 사실 여기서 오는 만족감은 JBL 스피커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은 뭐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뭐 길 안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T맵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 나오는 내비는 되게 좋다는데 이거는 15년식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 그리고 블루링크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블루링크 모듈까지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사후에는 달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출고할 때 차대 번호를 따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아예 사후로 설치하는 거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는. 그리고 7번째로 스웨이드 천장. 이 천장이 원래는 기본 회색 내장재로 되어 있는 천장 색깔이었는데 여기다가 스웨이드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난이도는 개인적으로 별 4개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혼자서 천장 띄워가지고 본드 그 스프레이 본드 뿌려갖고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구독자님이 오셔가지고 전문가님이 오셔서 그렇게 붙이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알려주셔갖고 나중에 전문가님한테 가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본드도 무슨 전문 본드 같은 거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랩핑이랑 썬팅처럼 약간 이것도 전문가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혼자 한다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했던 가격은 다른 재료들 빼고 이 스웨이드랑 접착제 제가 샀던 스프레이까지 해가지고 69,000원 거의 7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게 천장 2대 분량이라서 만약에 한 대만 하려고 하면 한 3만원 정도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8번째로 은하수 천장. 안 보여. 그러면은 짜자잔. 엄청 이쁘지 않아요? 이 천장 스웨이드 씌우고 나서 했던 작업인데 이 천장에다가 광섬유를 하나씩 이렇게 꽂아가지고 은하수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난이도는 한 별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엄청난 노가다입니다. 이게 광섬유가 총 300개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천장을 바늘로 하나씩 뚫어가지고 거기다 광섬유를 하나씩 꽂고 안 떨어지게 위에서 부착시키고 나중에 밑에서 또 300개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손톱깎이 같은 걸로 잘라야 되고 근데 이게 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에서 정리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영상에 나온 것보다 더 힘들었었어요. 이거는 저번에 저 작업하는데 구독자님이 주고 가신 사제 광섬유라서 제가 쓴 비용은 이 안에 들어간 신슐레이터라고 흡음재 같은 거를 넣었는데 그거 63,000원만 들었습니다. 이거 은하수 광섬유랑 모듈 같은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해보니까 한 8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달고 보니까는 진짜 엄청 이쁩니다. 지금 밝기를 최소로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진짜 뭔가 은하수 같아요. 엄청 고생하긴 했는데 뭔가 되게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베이지 시트. 이 시트 색깔이 원래 대부분의 차에 들어가 있는 짙은 회색깔이었는데 이렇게 전부 다 베이지 색깔 시트로 바꿨습니다. 난이도는 일단 앞좌석은 별 2개 정도 그냥 가죽을 벗기고 다시 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중간에 호그링이라고 이렇게 주름 접히는 부분에 동그랗게 고정해주는 링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뺐다 끼기가 조금 까다로운 걸 빼면은 그래도 할만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비용은 제가 앞뒤 다 해가지고 150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를 다 같이 한꺼번에 결제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WPC 검색해보니까 앞좌석 가죽만 2짝 해가지고 한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고 느꼈는데 이거를 순정 가죽을 사가지고 바꾸느니 그냥 사제로 뭐 리무진 시트 막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빵빵한 거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옛날부터 베이지 색깔 차를 타보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는데 이거는 뭐 색깔은 사실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번째로 뒷좌석도 베이지 색깔 폴딩 시트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앞좌석이랑 같이 구입했는데 원래는 이 시트가 회색에다가 접히지도 않는 일체형 시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팔걸이도 생겼습니다. 이거는 앞좌석같이 가죽만 바꾼 게 아니고 이 시트 자체를 통째로 바꿨어요. 이거는 난이도가 굳이 따지자면 한 별 3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구조 변경이라는 걸 해봤는데 이게 시트를 바꾸는 게 승차 장치 변경에 들어가가지고 구조 변경을 해야지만 튜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구조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튜닝은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또 승인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건 튜닝샵에 가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비용은 아까 앞좌석 비용 빼면 이것만 한 1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구조 변경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것도 또 한 몇십만 원 추가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폴딩이 되는 시트로 바꾼 건데 정작 이걸 달고 나서 한 번도 접어서 뭔가를 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한 번쯤 실기는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막 활용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원래 순서는 아닌데 여기 왔으니까 뒷좌석 열선 시트, 이것도 뒷좌석을 사면서 여기에 열선 패드가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 구입해가지고 커넥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선을 달았습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한 별 4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조금 우습게 봤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 여기 패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커넥터 꽂고 연결만 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그 배선이 가야 될 곳이 조금 많더라고요. 저기 앞에 퓨즈박스로도 가야 되고 이 문짝에도 배선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또 가운데 주름간 통과해서 배선이 가야 돼가지고 조금 까다로웠었어요. 그리고 이 스위치도 여기 손잡이 쪽에 있는 이 스위치도 원래는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버튼만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열선을 작동시키려면 요 버튼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요거를 만들려고 뚫다가 실패해가지고 문짝을 새로 샀습니다. 아무튼 뭔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었어요. 이거 하면서 쓴 비용은 이거 문짝 두 짝 새로 사고 이 스위치까지 해가지고 총 22만 5천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치했던 것 중에 제일 좀 고생한 거 대비 보람이 덜 느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일단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탈 일도 없고, 그리고 이게 열선을 작동을 시킨다고 해서 제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뭔가 설치를 하고 나서 이런 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막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로 D컷 알칸타라 핸들, 제가 작년에 열선 핸들 작업하면서 이렇게 동그란 가죽 핸들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래가 이렇게 D컷으로 깎여 있는 알칸타라 재질의 핸들로 바꿨습니다. 기존 핸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거는 밑에가 이렇게 라운드로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밑에가 이렇게 깎여 있죠. 여기 몰딩도 다르게 생겼고 이 에어백 모양도 다르고 스위치 버튼 뭐 이런 모양도 다른데 이거 난이도는 별 3개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핸들을 바꾸는 거야 뭐 그냥 볼트 풀고서 뺐다가 다시 꽂으면 되니까 되게 간단한데 이 D컷 핸들이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핸들이다 보니까 여기 스위치가 버튼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칩을 뽑아서 거기에 저항이라는 게 달려있는데 그거를 납땜해서 뭐 바꿔주고 이 안에 배선도 바꿔줘야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알칸타라 하시는 구독자님이 만들어 주셔갖고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었고요. 이걸 달고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일단 이 핸들 감촉이 되게 부들부들한 게 이게 느낌이 되게 좋고 이 D컷 핸들이 기존 핸들보다 뭔가 더 날렵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잡으면은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잘 돌아갈 것 같고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반떼 스포츠 앞범퍼, 짜잔. 아까 말씀드린 뒷범퍼 같이 요 앞에 범퍼도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잘 보면 이게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여기 몰딩도 다르고 이 옆에 요거 안개등 들어가는 여기가 제일 크게 변했고, 근데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뒷범퍼 같이 난이도가 한 별 3개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부속품들 다 따로 사가지고 조립하고 저기 번호판 옮기고 휠하우스 커버도 바꾸고 했는데 이게 작업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작업이긴 한데 그 조립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쉽게 안 껴지고 끼우다 보면은 좀 부러지고 그래갖고 약간 성가신 작업이었어요. 이 앞범퍼는 전부 다 새 부품으로 사가지고 총 71만 5천 원이 들었는데 이거 부품 구해주신 구독자님이 도색은 따로 해주셔갖고 거기서 도색 비용은 빠진 금액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뒷범퍼보다 이게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일단 모양 자체가 많이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기존 노말 범퍼랑 지금 달려있는 스포츠랑, 근데 제일 크게 바뀐 게 이 데이라이트입니다. 이 스포츠에는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LED로 달려있거든요. 기존 노말 범퍼에는 이렇게 안개등 위에 노란색 불이 나오는 거였는데 여기가 더 멋지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같은 아반떼 차주가 아니면 모른다는 거. 그리고 14번째로 전방 주차 센서.
앞범퍼 작업하면서 같이 했던 작업인데 이 새 범퍼에는 이렇게 전방 센서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할 때 앞을 감지하는 전방 센서들도 달아놨습니다. 요거 난이도는 별 4개 정도? 오히려 이 앞범퍼 조립해가지고 끼우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배선이 여기 앞에 범퍼에서부터 차 안으로 들어가서 조수석에 있는 BCM, 뭐 기어봉 옆에 있는 스위치, 운전석 밑에,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나눠줘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배선이 많아지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거 비용은 저거 센서 4개랑 배선 뭉치까지 해가지고 총 98,000원 정도가 들었고요. 요거는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탔던 차들은 전방 센서가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있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전진 주차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처음 가져보는 기능이라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어 스팟 램프. 이거 봐, 엄청 이쁘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고급 차들은 문 열면은 그 차의 차종이나 아니면은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쏘는데 이거를 도어 스팟 램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독자님이 제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이 스마일 로고를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해주셔갖고 요거를 달아놨습니다. 이거 난이도는 별 3개 정도? 이게 잠깐만 불 좀 켜고, 이게 여기 보면 이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플라스틱 문짝에다가 구멍을 뚫고 LED를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이 열릴 때만 LED가 나와야 되니까 아까 커티시 등처럼 문 열림 감지 센서 배선에다가 연결을 해서 문이 열렸을 때만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짝 안에 그 배선이 있는 차면은 되게 간단한데 그냥 구멍 뚫고 이거 꽂은 다음에 배선만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차처럼 그게 없는 차면은 좀 복잡합니다. 아까 이 커티시 등처럼 주름관 통해서 이쪽 B필러까지 와가지고 또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4짝 다 연결하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이거는 구독자님이 직접 중국에다가 주문 제작 의뢰를 하셔갖고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라서 따로 비용은 안 들었고, 이거는 달고 보니까는 진짜 엄청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밝을 때는 켜도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거 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깜깜할 때 딱 틀면은 바닥에 요 웃음 표시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되게 신나요. 그냥 문을 열 때마다 뭔가 그냥 되게 이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16번째 사이드 스커트. 가장 최근에 했던 21년도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반떼 스포츠에 달리는, 옆에 달리는 몰딩 같은 건데 제 차는 노말이니까 여기 사이드 쪽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반떼 스포츠에 달리는 스커트를 이렇게 추가로 달아놨습니다. 요거 난이도는 별 3개 정도? 저는 이거 되게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차는 노말이고 이건 스포츠다 보니까 이 스커트에 원래 이렇게 꼽는 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 차에 그게 구멍이 안 뚫려 있어가지고 이 스커트 안에 있는 플라스틱들 다 잘라내고 밑에 브라켓 만들고 이렇게 막 고정하느라고 이거 양옆에 다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다시 하라 그러면은 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거 촬영 용량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요거는 이 스커트 옆에 몰딩 달리는 이 부품을 구독자님이 저희 카페 매니저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밑에 설치한 브라켓 만들 철물들 같은 재료값만 67,000원 정도가 들었고요. 이 스커트는 검색해보니까 양옆에 2짝 해가지고 11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달았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옆에 이렇게 몰딩 하나 달렸을 뿐인데 차가 되게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뭔가 주차된 차를 이렇게 타러 갈 때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까 저 범퍼도 그렇고 이 사이드 스커트도 그렇고 사실 뭔가 혼자만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나 혼자 기쁜 그런 거. 아무튼 이렇게 2021년도에 일어났던 이 깡통차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매년 이렇게 한 해 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요 DIY는 금전적인 효율성을 보자면 최악이다, 전문가에게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21년도에 쓴 부품값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더하면 총 480만원 정도인데 그 부품값을 제외한 그걸 하기 위한 공구나 기타 재료들 이런 거를 계산해 보니까 총 253만 3천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품값이랑 합치면 21년도에 저는 총 이 차에다가 733만 원을 쓴 겁니다.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느꼈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뭐 들으셨겠지만 이번 연도에는 되게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게 부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겠다 했는데 730
3만원. 그러니까 뭐 이걸 하면서 내가 스스로 했다 뭐 이런 성취감이나 뿌듯함 이런 걸 느끼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냥 단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입니다. 이게 뭐 돈도 돈인데 전문가의 그 손길이 이게 완성도 면에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건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여러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2차의 깡통차 풀옵션 만들기 프로젝트도 어느새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랑 스마트키 전동 시트 요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 차선 이탈이랑 스마트키는 제가 부품을 구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아직 준비물들이 다 못 구해져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아가니까 얼른 시작해 가지고 올해 초에는 이 깡통차 풀옵션을 완성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또 즐겁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봬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썼던 비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2019년도부터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했으니까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쓴 뭐 카메라나 장비 뭐 이런 촬영 관련 비용들 빼고 그냥 순수히 자동차 작업에 들어간 비용들만 정리를 해보니까 부품, 공구, 재료값 다 합쳐가지고 2019년도에 351만 7천원 20년도에 849만 2천원 그리고 21년도 올해 733만원 다 합치면 1934만원. 여기서 공구 재료값을 빼면 그냥 이렇게 그 설치한 부품값만 1320만 9천원. 제 차 가격이 제 자동차 살 때 신차 가격이 1380만원인가 그랬거든요. 1400만원 조금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차를 한 대를 더 산 거죠. 차를 샀어 그냥. 근데 이게 아직 전부 다 완성이 된 거는 아니니까 풀옵션 만들기가 정말 완전히 끝나면 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옵션은 무조건 처음에 신차 살 때 넣는 게 제일 싼 겁니다. 그게 제일 싸요. 제일 싼 거 같아.